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태풍 흰남노가 지역을 강타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응급복구는 일단락됐지만 피해 원인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포항시 의회와 경북도 의회 모두 관련 조사를 벌이는 특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아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식간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태풍 흰남노. 포항시의 안일한 태풍 대응과 부실한 하천 정비 사업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2달이 지나도록 포항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차원의 공식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일부 피해 주민들은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포항시의회 일부 의원이 이번 태풍 피해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재난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조사 특위 구성을 밝혔지만 제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만나서 마음도 좀 어루만져 줘야 되고 저희들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의회가 할 일 아니냐 이거죠. 하천 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북도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에서는 특위 구성 제안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포항 피해 지역을 지역구로 둔 경북도의회 서석영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충분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 특위 구성에 대한 발언은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자체적인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보다는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기류로 읽힙니다. 부당한지 합당한지 정확히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든가 그래야지. 그게 또 발표도 안 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피해 주민들을 대변하는 시도의회가 경찰 수사 결과만 기다린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그냥 손만 놓고 있겠다는 거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로서도 그리고 시민이 뽑아준 시장이 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유족들은 포항시 의회를 방문해 전문가를 포함한 공신력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백사장 유실로 인해 지난 2007년 폐장한 포항 송도 해수욕장이 다시 문을 엽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백사장에 모래를 채우는 양빈 공사가 끝났고 백사장 모래 성분이나 기울기, 수심 등이 해수욕장으로 운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어 내년 상반기에 해수욕장 지정 승인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송도 해수욕장을 개장할 계획이었으나 해수욕장 지정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모두 갖추지 못해 개장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경북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납품계약 특혜 의혹과 위기학생 지원 미흡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는 날선 분위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도의회가 교육청에 감사 자료를 요구했지만 일부 자료가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도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방만한 조직, 소위 거대한 조직에 예산도 적지 않은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받지 못하면은 그 깊숙이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중 학생용 스마트 기기 납품 낙찰 금액이 실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이 채택한 계약 방식도 다수 공급자가 경쟁하는 게 아닌 단일 사업자와 단가를 협상하는 방식으로 채택해 오히려 비싼 값에 기기를 구매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1년 추경부터 22년 본 예산까지 토탈 96,800대를 체결하셨어요. 합리적인 계약으로 체결됐다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학교 방수공사 입찰 때도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일부러 서울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 높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년 만에 동일한 학교에서 제곱미터당 21,792원이 상승해서 약 44%가 급상승하였습니다. 도면에 스펙을 받아놓기 때문에 입찰받은 업체에서는 시설 담당자가 소개하는
특수 방수업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지원책도 지적됐습니다. 포항을 제외한 경북 시군 22곳이 고교 비평준화 지역인데 비평준화 고입 전형에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같은 고교로 진학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학생들이 피해 학생이 발생했는데 졸업식이라 하는 것을 사이에 두고 사각지대 학생들 두고 고등학교 가는데 분리 조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안동 출신 권강택 도의원은 안동 강북 지역의 중학교를 강남으로 재배치하는 지역 현황과 임동면 공립대안학교 조성을 두고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동 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될 부분이 교육당국이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시와 포스텍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초청해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무환 포스텍 총장 등 포항 지역 참가자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복지부 장관과 보건의료 정책관 등을 상대로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정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헬스 산업 선점을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해 의사 정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지역은행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공서에서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보장된 쉴 권리가 먼저냐,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편의가 우선이냐, 시행 전부터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시 수성구의 한 대구은행 지점입니다. 낮 12시 30분이 되자 출입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립니다. 업무 처리에 바빴던 창구를 비울 수 있는 직원들은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갖습니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2020년 10월부터 일부 소규모 점포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했습니다. 대구은행 측은 적은 인원이 교대 근무하다 일어날 수 있는 범죄와 사고 등을 예방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구 지역 관공서에서도 이런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됩니다. 최근 대구구청장 군수협의회는 내년 4월부터 6개월간 구군청 민원실에 점심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로 대체가 어려운 여권 세무 업무는 제외합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에 경남 고성군이 처음 시행한 이후 50여 개 지자체로 확산했고 우정사업본부와 전국에 있는 법원 민원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무 규정에 명시된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무원 노조는 업무 효율과 질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권 보장이 먼저냐, 세금을 내는 시민 편의가 먼저냐,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다 뭐 밥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누구나 다 그렇게 누릴 자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이라도 1시간 정도 식사 시간은 다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번이나 당직이 한 사람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순차적으로 오고 그것만 조금만 조정하면 되는데 찾아온 손님이 예를 들어서 마지못해 시간을 점심시간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며 공개 반대와 비판에 나섰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4월이 아닌 1월 1일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등 대구에서 관공서 점심시간 휴무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제27회 포항 MBC 3일 문화대상 심사위원회는 오늘 심사를 통해 본상 5건, 특별상 1건 등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봉사 부문의 사랑의 밥차 경상지부 임지혜, 포항시 평생교육 지도자회 김용재 씨가, 교육 부문에서는 한의사 송광락, 문화 부문의 작가 김진홍, 전통 부문의 불교미술 이강현 씨가 각각 선정됐고, 특별상에 포항시 자원봉사 동아리 연합회가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2일 오후 6시 포항 MBC 공개홀에서 개최됩니다. 건어물 세트와 과메기, 자숙문어, 상품권 등 10개 품목이 포항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됐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7일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답례품을 선정했으며 다음 달 5일부터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해 내년 1월부터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포항시 외 주민등록자가 포항시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울진군 의회는 오늘 263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정례회에서는 울진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원 의정 활동비 조례와 울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등 29개 안건을 처리합니다. 한편 울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가 내일부터 각 부서에 대한 감사를 펼치고 예산결산 특위도 구성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절기소설인 내일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100mm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11월 하순인데 날씨는 온화합니다. 오늘 경주의 한낮 기온은 21.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5도가량이나 웃돌았습니다. 내일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소설입니다. 눈 대신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16도 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경북 동해안은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모레 저녁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동풍과 함께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곳에는 최고 100mm 이상 가을비치고는 양이 많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 30에서 80mm, 울릉도 독도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경주가 8도, 울진 9도, 영덕 10도, 포항이 1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14도, 포항과 경주 16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오후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1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2도, 독도 1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요. 특히 내일부터는 너울성 파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남부 해상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치고 목요일 아침 포항에는 8도까지 기온이 반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판매 목적으로 포획한 선장과 선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근해 연승어선 선장에게 징역 2년, 선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원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울진 앞바다에서 작사를 이용해 밍크고래를 잡은 뒤 배 위에서 해체하고 다른 운반선이 가져갈 수 있도록 포항 북구 특정 지점 바다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포스텍과 삼성전기가 소재 부품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포스텍과 삼성전기는 소재 부품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채용 연계형 인재 양성 과정 신설에 합의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등 소재 부품 관련 분야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가운데 선발된 인원은 장학금과 학자금을 지원받고 졸업 후 삼성전기에 입사하게 됩니다.